먼 옛날 주나라 시대 이야기입니다. 포사는 잘 웃지 않았다. 유왕은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포사는 도무지 웃지 않았다. 유왕은 적이 온다며 봉화를 올리고 크게 부구를 울리게 했다. 제후들이 모두 이르렀으나 적은 없었다. 이 모습을 보고 포사가 크게 웃었다. 유왕은 기뻐하며 거듭 봉화를 피웠다. 결국 믿음을 주지 못해 제후들은 점점 더 오지 않았다. 자,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냐? 주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 옛날 주나라는 매우 훌륭한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자는 주나라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없죠. 주나라도 쇠락을 하는데 이 주나라의 쇠락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이 포사와 유왕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임금 유왕이 포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웃음을 보기 위해 봉화를 여러 차례 울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주나라가 중앙에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걸 번국이라고도 하고 제후국이라고도 하는데 각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나라는 이 땅을 다스리긴 하지만 각지의 나라들은 제후국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명목상 모든 땅은 주나라의 땅이고 그리고 주나라의 적군이 침입했을 때는 달려와 도와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나라 임금이 제후들을 거짓으로 불렀다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포사의 웃음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로 결국 주나라는 적군이 침략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겠죠. 이야기의 결말은 이야기를 딱 들어보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적군의 침입에 주나라는 임금을 잃어버리고요.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지금의 러양, 낙양 부근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 때를 동주, 이 유왕 사건 이전에 서쪽에 수도가 있었던 때를 서주라고 합니다. 서주 시기에 그 수도는 어디에 가깝냐면 지금 중국의 시안, 옛날 말로 하면 장안 부근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거죠. 동주 시대는 곧 어떤 시대냐면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 왜 춘추 시대가 이렇게 되느냐? 이 사건으로 주나라가 크게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임금답게 신뢰를 받지 못하니 나라가 어지러지는 거죠. 이 사건 이후 주나라 왕실의 힘은 약해지고 제후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전까지는 주나라 왕실이 중심에 있고 제후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다면 이 동주 시기, 주나라 왕실이 명목상 힘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제후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거죠. 그리고 몇백 년간 제후들이 서로 다투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 시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춘추전국이라고 하고 지금도 특별한 강자 없이 여럿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춘추전국이라고 부르죠. 서로가 치열하게 다투는 시대, 그 시기가 주나라의 몰락과 함께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나 투닥투닥 다투다 보면 이 시기 가운데 그래도 힘이 있는 자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제후들 가운데 제나라의 제후가 일찌감치 실력을 뽐냅니다. 그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의 첫 번째 패자인 제환공입니다. 패자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남을 압도하는 인물을 뜻하죠. 지금도 많이 씁니다. 제환공은 다른 제후들의 힘을 압도해서 이들을 한자리에 모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환공은 어떻게 패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제나라가 어떻게 그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관중을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